부울경에서 역대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1,500표 이상 차이로 결과를 뒤집으면서 역전해버린 겁니다.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가 부울경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김민석 후보 측은 초비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이건 전당대회를 3라운드로 나눴어요. 오늘 1라운드가 끝난 겁니다. 어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오늘 울산, 부산, 경남, 요게 1라운드예요. 전체 민주당의 포지션으로 보면 한 6% 정도 표가 있는 거예요. 6%에서 7%가 오늘 개표가 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야구로 치면 이제 한 1회 말, 2회 말 정도 1회 말, 2회 말 정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음 주 8월 8일, 8월 9일이 강릉 갔다 대구 가죠. 토요일 날. 맞나요? 아니에요? 횡성에서 제주, 인천. 토요일 날 제주, 인천. 일요일 날 횡성, 대구. 그러니까 4개예요? 네. 그것도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이번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가 뭐죠? 여기 로레님이 올려주셨다. 메시지 고정. 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1라운드가 끝났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국회의원들이 김민석을 밀고 엄청난 조직들이 나오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 아시죠? 어디선가 나타나서 김민석을 응원하고 송영길을 응원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겉은 엄청나게 화려했죠. 정청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고 왔어요, 걱정돼서 왔어요 하는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니까 선거에서 우리가 결코 김민석 후보 측의 응원이나 어떤 참여도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던 분들은 느끼시죠? 정청래 목소리가 결코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에 비해서 밀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뭐죠? 조직이 박살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조직 선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분의 2가 민주당 국회의원 3분의 2가 뭐예요? 거의 5분의 4가 김민석을 밀고 여기저기서 조직들이 나와서 선거판 이미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난리를 펴도 당원들이 그 조직을 부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청래 후보 찍어달라는 문자 받았어요? 거의 못 받았죠. 허구날 김민석, 송영길 찍어달라는 문자, 저쪽 류미와 어떤 위키박 이런 애들 찍어달라는 문자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직을 1인 1표제, 지금 1인 1표제의 힘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지금 1인 1표제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권리당원 1인 1표제 아니었으면요 끝났어요. 대의원표에서 벌써 압도적으로 패배를 해갖고 정청래 후보 아마 1인 1표제 아니었으면 당대표 도전도 못했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일단 1라운드는 조직의 투표가 안 통한다. 제가 볼 때 이제는 민주당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음 전당대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화려하게 뭐 조직 사무국장, 어디 의원 이런 사람들을 쭉 줄 세워갖고 김민석 주변에 고개 조아리고 이런 모습들은 다음 선거부터는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많이 없어질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1라운드는 저희가 승리를 했죠. 2라운드, 그러면 두 번째, 왜 조직표가 통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당연히 예전 같으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막 대의원들 표가 막 대의원에서 역전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에 왜 민주당이 1라운드를 거치면서 보면 어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도심권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 조직이 총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의 승리가 있었냐.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 40대, 50대, 60대예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 50대, 60대가 민주당 권리당원의 70%입니다. 이 40대, 50대, 60대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핵심 지지층이고 민주당의 70%를 차지해요. 이 40대, 50대, 60대는 아무리 조직이 가동되고 조직이 빡세게 밀어도 이 40대, 50대, 60대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그 조직의 표를 따라가지 않아요. 제 말 맞죠? 40대, 50대, 60대는 내가 좋아하는 동네 의원이 아무리 이 사람 찍어달라 그래도 난 속으로 정청래 찍고 싶으면 겉으로는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소신대로 투표를 합니다. 이제는 과거같이 무슨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랑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있으니까 조직 동원돼 갖고 찍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동원했다라고 하면서 선거판에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의 40대, 50대, 60대의 특징이 뭐죠? 지금의 40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 거의 20대, 그쵸? 20대. 지금의 30대가, 지금의 50대가, 그러니까 노무현 지금의 40대, 50대, 60대는 가슴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반칙과 특권을 저항을 하고, 우리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번에 조직 선거를 깨부실 수 있었는데, 그 깨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아무리 조직이 움직여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조직의 말을 듣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정치를 몰라서 20대나 잘 모르는 20대나 이런 사람들이 당원에서 누구 찍어야 돼 라고 하면 가리켜줘 갖고 누구 찍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70대 이상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좀 식견이 저관여층이고 정치에 대해서 약간 그 현재의 내용 파악을 못했을 때 자식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지금의 40대, 50대, 60대는 누구보다도 정치의 고관여층이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조직이 동원해서 누구 찍으라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세대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까 우리 PD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제주도와 인천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왜 제주도랑 인천을 붙여놨냐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선거판을 짜놨지? 여러분들, 제주도를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를 카니발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대부분 김포공항이나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천이 가까워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전에 제주도를 하고 오후에 인천으로 잡는 거예요. 이동 편의상. 그래서 제주도와 인천을 묶어놓은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분들이 왜 제주도라 해서 뜬금없이 인천으로 하냐, 그건 공항 때문에 편의성으로 민주당이 어떤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놨고,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는 어떠냐? 제주도는 정청래 후보가 부산만큼 승리합니다. 그거는 제가 당담합니다. 왜 그러냐? 9,100명이 시청하고 있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주도는 정청래 후보가 부산만큼 압승합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야성이 강한데요.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 4번. 예전에는 제주도가요, 무소속이 당선되는 지역이었어요. 제주도민들이 예전에 4.3 제주 학살을 당하셔갖고 4.3 제주항쟁 때 제주도민들이 워낙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해갖고 제주도민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에 굉장히 본인이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거를 밝히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특징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주당이 권리당원, 온라인 권리당원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요, 무소속이 당선되는 확률이 많던 지역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에 가면 누구를 지지하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 밝히지 않아요. 근데 제주도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주당이 연속으로 이제 집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주도는요, 왜 그러면 제주도가 정청래에게 유리하냐? 일단 야성이 강하고요. 두 번째, 제주도는 40대, 50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제주도의 40대, 50대 어떤 예전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어떤 붐이 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제주도에 정착을 해갖고 50대와 40대가 민주당 지지층들이 제주도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표가 제가 알기로는 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4만 4천 표, 4만 5천 표 돼요. 그럼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투표율이 한 40에서 50% 가까이 되면 제주도가 4만 5천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4만 5천 권리당원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한 2만 몇천 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한규, 김민석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누가 누구 개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부울경 선거랑 충청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 개냐고 예전같이 대의원 몰고 다닐 때나 국회의원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그 대의원의 표가 1대 90이고 버스 한 대가 4천 표를 좌우하지만, 이제는 김한규가 누굴 지지하고 제주도의 문대림 전 어떤 의원이나 오영훈 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국회의원 한 명이 누구를 지지해갖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 지역에 누가 살아, 나는 그 민주당 걔를 뽑았어. 근데 나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나는 정청래를 뽑고 싶은데 자꾸 김민석 뽑으래.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내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 뽑으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조직선거 안 통해요. 담호항에 어떤 분이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부울경 개표 결과 이렇게 정청래가 46.65, 김민석이 43.85 이렇게 나왔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합산을 해보면 충청 부울경 이제 합산을 해서 또 경상도의 가중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정청래가 다 합쳐서 56,058표, 김민석이 54,815표에서 1,243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은 최민희가 1등 압도적이에요. 예, 박선원보다 8,000표 가까이 이기고 있고, 최민희 1등, 박선원 2등, 그다음에 한민수가 3등인데 이게 저는 2등, 3등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선원이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4등이 서미화, 5등이 김용이에요. 근데 6등 이성윤과 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김용과 이성윤의 표 차가 많이 안 나요. 자, 지금부터 전략적인 투표가 아마 들어갈 거라 이성윤 의원을 끌어올리기 작업이 당원들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김용이 떨어질 거냐 서미화가 떨어질 거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서미화, 박선원이 안정권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박선원은 확실합니다.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2명은 확실하다고 봐요. 이 3명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2명, 나머지 2명 이성윤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김용과 서미화 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서미화가 살아남을까? 김용이 살아남을까? 재밌습니다. 김용이 살아남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가 또 빌 수도 있고 서미화가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둘 다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래요. 저는 이성윤 된다고 봅니다. 보스형님, TV님 감사합니다. 이성윤 올라가게 전략 나온다. 다 됩니다. 지금 표차가 얼마 안 나고 저쪽은 이익 집단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거. 조직표 대 당원표. 자, 구도가 이렇게 잡히고 있죠. 저번 전당대회 박탄대 대 정청래 요 대결에서 패배한 뉴 이재명들이 이번 전당대회는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투표의 흐름을 보잖아요. 정청래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느냐? 김민석, 송영길 투표해달라는 문자는 받아보셨죠? 정청래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황명선 의원, 이해식 의원 불법적인 선거운동하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선관위 조용합니다. 현재 선거의 양상은요. 민주당 내의 기득권 그리고 풀뿌리 당원의 대결인 것은 확실해 보이죠. 민주당의 기본 시스템들이 오로지 김민석을 위해서만 작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초선 의원들 대부분 김민석한테 붙었어요. 친청계? 정청래가 개파 정치를 한다고? 자, 그러면 친청계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할 사람이 있어요? 10명이나 될까요? 친청계? 웃기는 소리죠. 10명도 안 돼, 내가 봤을 땐. 근데 무슨 개파 정치고 친청계입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전당대회 초반에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김민석에게 붙지 않았습니다. 자,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박찬대의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이에요. 저번 전당대회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한 이후에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박찬대에게 줄서기를 쫙 했죠. 근데 졌어요. 아, 이러면 역효과다.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나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의원들이 김민석한테 노골적으로 줄 서지 않았어요. 저는 박찬대의 사례, 이 선례를 참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 막판으로 갈수록 노골적으로 의원들이 김민석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아예 불법적인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막 막 걸어주고 있어요. 김민석이 한 발언 그대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노골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기존 전략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중구난방으로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세워놨던 전략이 무너지니까 이 내부에서 충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터진다라고 봅니다. 정청래 선거 캠프 사무실 이름 가로수 그늘 아래서입니다. 그만큼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입니다. 그러게 진짜 대단해. 쉽지 않은데 정청래 의원. 자, 초선 의원들이요. 지금 광인 모드에 돌입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정청래에게 인사를 안 해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한테 뭐 눈을 까 뒤집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서미화의 연설을 들어보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해요. 저게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자가 할 소린가 싶을 정도예요.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세상 끝나.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지구 멸망이에요. 도끼 서린 연설을 막 합니다.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안 되면 그냥 죽는다는 생각으로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김용만 의원, 최민희 의원한테 하는 행동 보셨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 공천 때문에 다들 눈이 돌아버렸기 때문이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내 공천 안 챙겨준다. 김민석에게 눈도장을 찍어서 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쟁에 돌입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민석 측도요. 전당대회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뭘 활용하냐? 의원들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게 김민석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략은 질서를 가지고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김민석이 얼마나 이 전당대회를 오랫동안 준비했냐. 대통령이 팍팍 밀어줬잖아요. 국무총리인데 전국 투어를 시켰어요. 대통령 허락 없이 불가능하죠. 했던 얘기 반복이에요. 근데 그걸 국무총리가 했단 말이죠. 국정홍보라는 미명하에 전국 투어를 합니다. 사전선거 운동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일찌감치 김민석으로 낙점해 두고 판을 깔아줬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반도체 선물까지 끼얹어 줬는데 김민석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정청래는 계속 올라간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선거 전략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차기 공천에 눈이 돌아간 현역 의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더 튀어야 되니까. 내가 김민석 눈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오버하는 겁니다. 뉴스에 막 나와요. 걸려요. 상관없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되니까. 그러면 김민석은 나를 더 챙겨줄 거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호투표제 소수결로 밀어붙여줘. 민주당의 시스템이 통째로 김민석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구나. 당원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연히 반감이 생기죠. 이게 뭐지? 근데 의원들까지 눈이 돌아가지고 충성 경쟁을 막 해요. 당원 당규 위반하면서까지 김민석을 대놓고 밀어줘요. 보스형님 감사합니다. 다짐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당원들의 반감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러다가 아니 이 새끼들 보자 하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국회의장 연임개헌 발언해가지고 욕을 개 많이 처먹었는데 제주도에 휴가를 갔어요. 이 타이밍에. 이 시기에 제주도에 휴가를 갑니다. 근데 휴가를 가서 휴가를 즐기고 오면 되는데 이상한 행보를 하네. 위성건 제주도지사, 김한규, 문대림 만나서 간담회를 해요. 이상하죠. 이 바닥에 우연이 있나? 없죠. 전당대회 제주
강원 이제 투표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원들은 야, 진짜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런 행보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안 하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